안녕하세요. 오늘 한국교회에서 네 번째 시간을 가지는데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는 한국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가 되어졌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전파된 복음이 어떻게 우리나라 가운데 뿌리 내리고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되어졌는지, 그 토양이 되어지는 우리나라 상황은 어땠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에 1880년에서 1890년 이때에는 많은 변화를 가지게끔 되어져요. 그동안 가져왔던 이 세국 정책적인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우리도 문호를 개방하자, 개화 정책으로 이제 변화하고 외국의 기술을 수용하고 이런 문물이나 여러 가지를 수용하는 입장으로 바뀌게끔 되어졌잖아요. 그런데 이런 수용하는 입장이 있다라면 또한 반발하는 그런 모습도 일어났는데, 이제 뭐 우리나라에 여러 외국 상인들이 들어오게끔 되어지고 일본이 군대를 이끌고 들어오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인하여서 동학 농민 운동이라고 행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서 또한 일본의 그런 무력에는 이기지를 못하였는데요. 그런데 이런 일본이 제국주의적인 이런 욕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것을 드러내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면은 청일 전쟁이었잖아요. 청일 전쟁을 벌였는데 이 일본이 청나라를 이길 수 없다라고 보통 우리가 다 생각을 했는데, 일본은 청나라에 이기게끔 되어지고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을 일본이 가져가는 이런 형국을 가져오게끔 되어졌는데요. 그런데 이런 일본의 만행은 더욱더 심해지게끔 되어지는, 이제 을미사변이라고 해서 명성황후가 일본군에 의하여서 시해를 당하고 또한 죽임을 당하였지만 고종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였는데요. 그런데 고종 또한 일본에 의하여서 이제 자기의 목숨도 위태위태할 거라는 이런 위기감에 빠지게끔 되어지고, 이런 명성황후의 시해 사건은 이제 우리나라 민족의 반일 운동적인 이 항일 운동이 이제 발발하게끔 되어진 그런 처음의 사건이었고요. 고종은 일본에 의하여서 더욱더 자기의 생명 또한 위기를 받다 보니까 러시아 그 대사관으로 피신하기를 원하여서 1차로 시도했지만 실패하였는데 다시 한번 이 러시아로 잠깐 피하게끔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전반적인 그런 상황은 이제 그 중에서도 이 서재필이라고 하는 이분이 독립신문을 창간하게끔 되어지고 독립협회를 창립하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자주국방을 위하여서 노력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지게끔 되어지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대한제국이라고 행하는 이제 국호명을 바꾸게끔 되어지고 황권을 강화하자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일본의 그런 이제 군사적인 간섭과 이런 힘에 의하여서 결국은 1910년도 때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사라지게끔 되어지고 일본의 완전한 지배 가운데 놓이게끔 되어지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많은 변화의 모습을 살펴봤고, 그러면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뿌리를 내리게끔 되어졌는지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처음에는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들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반기독교적인 그런 정서도 많이 형성이 되어져 있었고, 고종이 맥클레이에게 직접 선교는 안 되고 대신 이제 뭐 간접 선교 같은 경우는 이제 허락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아펜젤러 이런 여러 가지 장로 교회나 아니면 이제 북감리 교회를 통하여서 교육 선교사님들 아니면 의료 선교사님들을 부르게끔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게끔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정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프랑스와 조벌수 통상 조약을 맺게끔 되어지잖아요. 이런 조약을 통하여서 의료 선교나 아니면 이제 간접 선교 이런 것들을 좀 허용하게끔 되어지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하는 데 있어서 그 이듬해 이 조벌수 통상 조약이 이제 실시가 되어지면서 선교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문을 열게끔 되어지고요. 이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 대해서 많은 자극을 받게끔 되어지는데, 왜냐면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명성황후도 이제 시해하고 자국의 군대를 들고 와서 청나라와 전쟁을 벌여서 청나라를 이기는 이런 사태까지 오게끔 되어졌잖아요.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근대화를 빨리 이룩해야 된다. 그러면은 일본은 무엇을 받아들였느냐? 서양의 많은 기술들을 받아들이고 나라가 완전히 바뀌게끔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근대화를 이룩하게끔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것처럼 이런 많은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우리나라도 근대화에 성공을 하자라는 이 요소 가운데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되어지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받게끔 되어지고 미국에 그런 선교사님들이 이제 들어와서 의료 선교나 아니면 교육 선교를 통하여서 근대화하는 모습 가운데서 그런 외국 선교사님들을 이제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러면서 이제 서구의 많은 신기술을 받아들이고 또한 그러면서 기독교도 약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취하게끔 되어져요. 그렇지만 이런 국민들의 인식은 좀처럼 잘 바뀔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1895년 한 7월 8월 이때 콜레라가 우리나라에 발생하게끔 되어진 것이에요. 제중원의 의사인 이 에비슨이 이제 그 콜레라를 치료하기 위해서 빵으로 노력하고 이런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게끔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 외국의 그런 이제 선교사님들의 그런 활약을 다시 바라보게끔 되어지잖아요. 왜냐면은 죽어가는 사람들도 살려놓고 또한 많은 백성들을 살리는 이런 노력을 하였기 때문에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는 미국 위민의 종교다, 중국 애민의 종교다 라고 행하는 이 국가적으로 이들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은 선한 일도 행하고 좋은 일을 행한다라고 행하는 국가적인 그런 국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이 바뀌게끔 되어지고 청일전쟁을 벌이면서 이 일본이 우리나라에 많은 힘을 자기들의 힘 세력을 보여주었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건들지 못하는 것은 외국 선교사님들은 잘 건들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직접적으로 뭐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이나 이런 강대국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본도 그들을 잘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무엇이라고 불려지냐면은 취해 법관에 속한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독립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숨게끔 되어지냐면은 이런 선교사님들 가운데 많이 피하게끔 되어지면은 일본의 그 탄압에서 일시적으로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게끔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되어지면서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리는 데 있어서 이런 직접적인 선교보다는 이제 이런 간접적인 선교의 역할이 교회가 되어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선교사님들의 그런 이제 의료로 인하여서 노력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교육을 힘써서 또한 민족의 자주 국방을 위하여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 이제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모습을 가지게끔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의료 선교를 통하여서나 아니면 이제 교육 선교를 통하여서나 침례교 안에 이제 페닉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이분은 선교사적인 이제 그런 훈련을 받고 온 것이 아니라 나이아가라 사경회에서 큰 은혜를 받으시고 이 조선에 와서 선교를 하게끔 되어졌는데 이분이 농업의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런 이제 농업적인 이제 원산의 과수원을 운영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과수 같은 경우는 뭐 전지도 해야 되고 농약도 해야 되고 이제 비료도 뿌려줘야 되고 이런 신기술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페닉 선교사님 이제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옆에 이제 사람들이 페닉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그런 이제 농업에 많은 발전된 기술들이 퍼져나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살펴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의 모습은 이런 직접적인 선교보다는 먼저 간접적인 선교를 먼저 한 것이에요. 이것을 통하여서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새로 이런 종교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이게끔 되어지는데요. 이를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퍼져나가는 데 있어서 좋은 역할을 하게끔 되어졌는데요. 우리가 그러면은 다음 시간 때 더 자세한 모습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